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날 오후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집안일을 하다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더위 먹은 줄 알았죠. 그런데 평소에도 가끔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띵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혈압이 생각보다 높으세요. 나트륨도 많고 혈관도 많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평소 자주 드시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숭아였죠. 의사는 되레 말합니다. 복숭아요? 참 잘 드셨어요. 그게 어르신 혈관을 꽉 막는 걸 막아준 겁니다. 김정자 어르신처럼 복숭아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 복숭아가 독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숭아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겐 조심해야 할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대표 과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향긋하고 달콤한 복숭아가 빠질 수 없는데요. 물에 살짝 담갔다 껍질 벗겨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사실 복숭아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은데요. 복숭아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고 혈관이 굳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요. 복숭아는 그런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혈관이 유연해지면 피가 잘 돌고 뒷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 한 개 정도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과일입니다. 복숭아가 가진 노란빛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 눈을 맑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밤에 불을 끄면 잘 안 보인다거나 글씨가 흐릿해지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야맹증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안 증상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황반을 보호하는 루테인 성분은 이런 증상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복숭아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눈이 더 편안해졌다는 경험과 밤에도 불편함이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숭아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병균을 막아내는 1차 방어선은 바로 점막인데요. 입안, 코 속, 폐, 장처럼 외부와 맞닿은 부분을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복숭아 속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이 이 점막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점막이 잘 유지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복숭아의 비타민C는 백혈구 같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감기나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곤할 때 몸이 쉽게 붓거나 입안에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복숭아의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붓기를 빼주고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라는 무기질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 즉 짠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쌓인 물과 염분을 소변으로 잘 빼주는 작용이 있어서 다리가 잘 붓는 분, 아침에 얼굴이 통통 붓는 분, 손이 자주 저리는 분들께 딱 좋은 과일입니다. 또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에게는 복숭아가 그 짠기를 중화시켜주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흡연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니코틴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복숭아를 더 자주 챙겨 드시게 될 겁니다. 해독과일로 알려진 복숭아의 마지막 대표 효능은 니코틴 해독 효과인데요. 연세대학교 박광균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복숭아가 흡연자의 담배 니코틴을 코티닌이라는 성분으로 바꾼 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담배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해 복숭아의 해독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담배 해독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복숭아가 골다공증 치료와
항암제에 의한 간장, 신장의 독성 해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기록된 것처럼 복숭아를 약용 과일로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죠. 또 복숭아 과육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숙취 해소를 돕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서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복숭아가 몸을 해독해주는 찰떡궁합 과일이겠죠. 이렇게 복숭아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복숭아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 조합은 피하고 복숭아의 장점을 살리는 꿀 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꽝 조합은 바로 장어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장어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허약 체질이나 영양실조에 좋고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A, B, D가 풍부하고 비타민 A는 소고기보다 13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요. 또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 결막염을 막아주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 성장기 아이들과 노년기 어른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어 속 EPA는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장어가 보양식이더라도 장어를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장어에는 지방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때 복숭아에 있는 유기산이 지방질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설사를 일으키기 쉬워지는데요. 추가적으로 복숭아와 매실, 자두, 살구 등 벚나무과 과일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운한 맛이 일품인 매실장아찌를 고기류와 함께 드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장어만큼은 같이 먹지 말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를 몸에 좋은 과일이라 믿고 매일 챙겨 드시던 조순자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5세 조순자 어르신은 남편분 건강을 위해 복숭아를 하루에 2-3개씩 챙겨 드렸습니다. 혈압에도 좋고 피로도 풀린다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숨이 가쁘고 가슴이 뛰는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분은 홍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데 복숭아에 많은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였네요. 순자 어르신은 복숭아가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아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꽝조합은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붓기를 빼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복숭아의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조금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통조림 복숭아를 드시는 것입니다. 통조림은 껍질도 벗기고 설탕물에 한번 끓이면서 칼륨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100g 기준으로 보면 복숭아를 그냥 섭취하시는 것보다 칼륨 함량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콩팥병 환자라면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겠죠? 세 번째 꽝조합은 바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셔서 혈당 관리를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먹는 식재료에 따라 혈당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복숭아를 어떻게 드셔야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얼마나 잘 익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 GI 보고서에 따르면 복숭아는 원산지에 따라 28에서 56 사이로 조금씩 다른데요. 당도에 따라 GI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먹는 방법을 잘 아시면 좋은데요. 우선 물렁한 복숭아는 육질이 부드럽고 과즙 형태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딱딱한 복숭아는 먹었을 때 천천히 소화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면 더 좋은데요. 껍질 속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당 상승 억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혈당 정보는 너무나 다양한데요. 누구는 혈당 지수가 낮으니 먹어도 된다. 누구는 당뇨 환자는 복숭아를 먹으면 안 된다. 헷갈리실 테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 환자 대상으로 권장 섭취량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천도 복숭아의 경우 작은 것 기준으로 2개, 백도 복숭아는 큰 것 기준으로 반 개입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들은 되도록 딱딱한 복숭아로 드셔야 혈당 관리 측면에서 좋습니다. 네 번째 꽝조합은 바로 복숭아 알레르기입니다. 복숭아는 알레르기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뿐만 아니라 복숭아를 취급한 식품 제조시설에서 만든 다른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이 생기고 심한 경우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숭아는 껍질의 털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깎고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복숭아 알레르기 물질은 껍질에 더 많긴 하지만 과육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을 깎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통조림처럼 열 처리를 한 복숭아는 괜찮은데요. 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항원이 구조가 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복숭아를 먹고 조금이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 되도록 복숭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복숭아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복숭아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기침, 가래를 없애주는데 아주 좋은데요. 복숭아 과육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서 가래를삭이고 기침을 진정시켜줍니다. 또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지질, 점액 다당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감기 초기에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날 때 목 안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기 다른 성분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또 복숭아와 바나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요. 항감염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성 질환의 발생률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면역 증강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조합을 저녁에 먹으면 좋은데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한데 트립토판은 우리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이루시거나 새벽만 되면 금방 잠에서 깨시는 분들께 천연수면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이 둘 조합으로 먹게 되면 숙면과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복숭아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기입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복숭아를 껍질째 먹는 게 아주 좋은데요.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기능을 올려주게 됩니다. 비타민C는 과육뿐만 아니라 특히 껍질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껍질에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도 좋고 루테인 함량이 높아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복숭아처럼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 과일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개선해줍니다. 두 번째로 참외인데요. 참외 속 항산화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외 껍질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노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참외 껍질의 경우 뻣뻣해서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이처럼 얇게 채 썰어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종류에 따라 특징적인 효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천도복숭아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간에 좋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 쌓이는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잘 배출해냅니다. 황도복숭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비교적 낮은데요.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혈액 속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신체 전반적인 활력을 개선해주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개복숭아가 있는데요. 개복숭아는 설탕을 섞어 발효시켜 효소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가래와 기침을 줄여 폐 기능을 강화해주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기관지 염증을 막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전체적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어떻게 보관하고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복숭아를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실인데요. 복숭아를 보관하기에 좋은 온도는 12도에서 15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실온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생기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지 못한다면 냉장 보관을 하시고요. 먹기 전에 1시간쯤 미리 꺼내서 실온에 둔 후 먹으면 달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당연히 씨를 드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복숭아 씨 속에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독성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간혹 민간요법으로 복숭아 씨, 살구씨를 먹으면 항암 효과 등 몸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